안녕하세요. 오늘 경찰 시험 치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순경공채 2차 형사법 해설 요약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요약편 강의는 오늘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분들께서 정답의 이유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틀린 질문 위주로 초울트라 캡션장 간단히 요약해서 하는 것이니 형사법 실력 배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업로드 될 예정인 초울트라 캡션장 상세하게 해설한 심화편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험 형사법 문제를 요약해서 총평해보면 총 163개 지문 중 판례 지문이 약 90%, 법조문 지문이 약 6%, 이론 지문이 약 4%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바로 이 객관적 수치가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 평가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인 수험생 분들께서 느끼시는 난이도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차후에 심화편 해설 강의를 할 때 난이도 평가 요소들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직접 난이도를 느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느낌상으로는 최근 치러진 각 직렬의 여러 형사법 시험과 비교했을 때 아주 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약편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형법정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양형기준 사건이라고 하는데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므로 소급표 검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급표 검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2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내국법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즉 피해자가 한국인이므로 6조가 적용되는데 6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아니라면 6조 본문이 적용되어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2번 지문은 그 유명한 부칙 사건입니다. 부칙에 따라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3번은 시행일 이전 사건 중의 하나죠.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4번 지문 내용도 결국은 2번 지문 내용과 같은 부칙 또는 경과 규정 사건입니다. 부칙이나 경과 규정에서 이렇게 떡하니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형법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형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기억 지문에서 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목적이 없는 을은 최규하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갑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규하 대통령을 이용해서 내란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했었습니다.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리언은 매장 이것만 봐도 벌써 처희롱 사건임을 알 수가 있고 처희롱 사건의 결론은 포괄하여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 경우였습니다. 이것 지문은 절치 즉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불법영덕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만 알면은 금방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법영덕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리얼 지문은 구체적인 범죄만 대입하면 역시 쉽게 풀리는 내용입니다. 부진정 신분범 제일 대표적인 거 대입하면 됩니다. 존속 살해죄에서 아들이라는 신분이 객관적 처벌 조건입니까? 말도 안 되죠. 주체로서 객구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되고 너무나도 당연히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국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부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죠. 도덕상 종교상은 자기 의무 근거로 인정 안 됩니다. 5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결과적 가중범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은 적절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은 고의범 처벌 원칙이 적용됩니다. 별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니까 틀린 것이고 2번 지문 내용은 안전거리 미준수 사건으로서 안전거리 미준수한 잘못이 있었지만은 충돌을 한 운전자가 100% 과실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준수한 피고인은 0% 과실로 평가되어 결국은 불처벌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안전, 세이프,
하드, 소프트 요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4번 지문 내용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식 레파토리이죠. 상해 공동의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놈이 이렇게 살해를 했다. 살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6번 위법성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딱 보아하니 기억만 옳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얼은 그름인 것 같습니다. 니은 지문은 일반적으로부터 그릇 인식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를 의미하는 것인데 법률의 착오는 16조가 적용되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강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였습니다. 디귿 지문은 위전착 문제인데 이 지문은 학설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을 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감이라고 되어 있으니 판례에 따라서 푸셔야 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위존착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희한하게도 위법성 조각설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정방가치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책임 고의가 왜 나옵니까? 이런 것들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서나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이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리얼 지문 판례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례를 믿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인정부정 부정이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4번이 되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구행위 같은 경우는 야불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불 규정 없습니다. 긴급피난 정당방위하고 구별되는 점이죠.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이번 지문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따라서 이 내용도 틀린 것입니다. 3번 지문 내용은 자궁적출 사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확 불충분한 설명 있을 때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죠. 8번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간질 사건으로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책임 능력 유무를 결정한다라는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틀린 지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가능성 유무는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판단하고요. 3번 지문 원자 행위는 고의 원자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 원자 행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실 원자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4번 지문 강요된 행위의 12조의 정할 수 없는 폭력에는 심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폭군, 연상군, 그리고 엄마가 강요하는 경우 떠올리시면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9번 범죄 실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여서나 정범이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실패한 방조라고 하는데 실패한 방조인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와는 달리 예비 업무 처벌 규정이 없죠. 따라서 원래 공범의 종속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죄 방조가 될 수는 없고 미수 방조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10번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기억은 딱 보아하니 필요적 공범 간에는 형법 총칙 규정 적용할 수 없고 그러므로 대항범 사이에는 교사범은 물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지문에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대항범 이런 것들은 페이크에 불과했고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필요적 공범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필요적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얼마든지 방조범의 죄책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귿 지문에서는 사물배별 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라는 이 문구에서 벌써 의사 지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사 이 유아에게 구속요건이 있고 위법성까지 존재하고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교사범보다는 의사 지배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없게 된다니까 틀린 것입니다. 리얼 지문은 주도 사건이니까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다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1번 교사와 방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딱 보아하니 디귿 지문은 공범의 종속성 원칙에 관한 일반론적 내용으로서 옳음으로 보입니다. 니은 지문은 우리가 100만 5번 이상 봤던 친숙한 내용인데요. 꼬롬하게 이 앞에 수식어구로 페이크를 걸어놨어요.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 원칙에서는
선언한 33조 단서입니까? 아니죠. 일반적 원칙을 선언한 것은 31조 제1항입니다. 이 수식어로 꼬롬하게 페이크를 걸어놓았는데 이 점만 간파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리얼 지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패한 교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비 업무죄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의 준하에 처벌한다.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12번 제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의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불가벌 이 문구를 보니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2번 지문은 분리 비분리 사건이죠. 다른 종류의 죄니까 분리가 되지 않고 비분리입니다. 3번 지문은 맨날 첫날 사용하는 그 페이크 또 사용했습니다. 일반법 특별법 상호 둔갑술 페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4번 인정되지 않거나 동일하지 않은데 포괄일죄가 되겠습니까? 실경이죠. 틀렸습니다. 13번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니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보니까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1번 지문에서는 하나라는 단어를 보니 틀렸음을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범죄를 쪼개가지고 일부 실형, 나머지 집행유예 불가능하죠. 2번 적법한 납순이, 위법한 납순이 하는 것은 증거 능력 문제되었을 때 따지는 것이고 몰수는 증거 능력 여부와 하등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틀렸죠. 3번 선고유예는 아주 가벼운 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라도 결격 사유인 전과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14번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구를 보니 3번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1번 지문은 굿배드 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사채업자, 배드, 처벌, 불처벌, 처벌, 근데 해악고지로 볼 수 없다니까 틀린 것이고 2번 지문은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겠다 라는 협박을 했을 때 회사, 즉 법인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것이고요. 4번 지문 가끔씩 나오는 법조문 문제인데 상습, 어색합니다.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었죠. 15번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정한 모호 사건 떠올리니 4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틀린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죄는 개시, 이거는 실행착수 개념인데 기수에 말이 안 되죠. 기수가 되려면 구속 정도의 시간적 2번 지문은 밖으로 나가면 죽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해당합니다. 왜 안 합니까? 3번 지문 약치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로 족합니다. 억압 강도죄 정도 돼야지 억압요하죠. 틀린 내용입니다. 16번 성폭력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기비하 사건 떠올리시면 2번이 적절함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1번 등소변 사건이었습니다. 배드 처벌이었습니다. 틀린 내용이고 3번 지문은 노란차 아재 사건 떠올리시면 미수범 처벌할 수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4번 지문은 변경되기 전 판례 내용이죠. 이제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것들 다 위계간음죄 위계에 해당합니다. 17번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2번 지문에서 기자사건 떠올리면서 게재한이라는 문구를 보니 적절하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게재 여부가 성립, 불성립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18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지문에서 법률상 보니 적절하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평온을 보호법이고 하는데 법률상이 웬 말입니까? 19번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업 탈퇴 사건을 떠올리시면 2번 지문이 가장 적절하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조합이나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합유로서 타소가 인정이 되지만은 동업 탈퇴를 해버렸다면은 이제 남은 동업자 자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도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번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문은 양,
염소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옳다라는 것 금방 알 수 있고요. 니은지문은 제가 전에 했던 2026년 1월 선고 최신 판례 강의에서 언급한 카카오뱅크 사건을 떠올리신다면 틀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수수료 챙겨 먹은 놈들 사기죄와 위계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케이스였습니다. 디귿지문 갈치 공갈이니까 그 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고요. 리얼지문은 낙찰자 점유 사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낙찰자라 하더라도 그래도 공식적으로 낙찰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권리사방해죄의 점유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 것입니다. 21번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출자금 면제 사건 떠올리시면 부작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의 키워드는 피해자의 지배 아래이죠.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사기죄의 편취에서 아직 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처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3번 지문 소송 사기도 사기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그 재판이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니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4번 지문은 딱 보아하니 가압류 해제 사건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재산상 이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없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22번 행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문부터 한번 볼까요? 범행을 방조한 놈이면 범인 아닙니까? 범인하고 피해자 간에 무슨 위탁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는 이 중도금이 페이크였죠.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인쇄기는 동산입니다. 따라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역시 옳고요. 3번 지문에서는 이 뇌물이 키워드였습니다. 뇌물을 유식하게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죠. 불법 원인급여는 받은 자가 임자입니다. 즉 점유자 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행령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겁니다. 4번 지문은 채권 양도 사건입니다. 욕 비스무리한 민법을 뜻하는 용어 시벌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들은 민법으로 해결하라 라는 의지가 담긴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죠. 23번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내용은 딱 보아하니 폐가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옳고요. 2번 지문에서는 강타, 실신, 살해, 방화라는 각 단어들을 보니 엄봉암 사건에서 누구누구에 대한 죄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지선임의 아내, 딸 원에 대한 죄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라는 일제만 성립한 케이스였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한 경우는 아내, 딸 원이 아니라 딸 2, 딸 3에 대한 죄책의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은 매개물을 보아하니 적지 않게 살포 사건이 떠오릅니다. 방화죄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이고요. 4번 지문은 무주물 사건인데 무주물을 타소 취급하기에는 98% 부족하고 자소 취급하기에는 한 2% 정도만 부족하니 자소 취급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24번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문에서 1, 5정 문구가 보이고 따라서 허무인 사망 별 의미 없다 라는 내용을 떠올리면 가장 적절함을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위작과 위조의 차이점만 알고 계신다면 직감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위작에는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죠. 3번 지문 내용은 고의에 관한 기초지식 테스트용이죠.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허위는 객구이므로 객구를 인식해야지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4번 지문은 원샷, 원킬 하셔야죠. 이미지 파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문서 부정해사죄를 구성한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죠. 25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묵적, 순차적, 공모, 처벌, 불처벌, 처벌.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2번 행, 사, 실이니까 실경입니다. 옳고요. 3번 지문은 수표의 정상 시스템만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표는 입금받지 아니한 채 발행하는 것이 정상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입금받지 아니한 채라는 것은 허위 진실, 진실인 것이고 따라서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도박죄에서 우연성이라는 요건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100%라는 말인데 이 세상에 100%가 됐습니까? 100% 불확실해야지 우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26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순경 사건 떠올리시면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족부족,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옳은 지문들은 여러분들 다 100만 5번 이상 보신 내용들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7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1개의 위정죄를 구성한다. 그래서 옳고요. 2번 지문에서는 사립, 이게 키워드였죠. 사립인데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무고죄가 성립하겠습니까? 옳은 내용이고 3번 지문 내용은 그 유명한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 기망 사건이었습니다. 직권남용 강금죄 간접정범이 성립된 경우였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4번 지문은 보통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사실상을 선호하시는데 친족 여부를 따질 때는 예외적으로 법률상을 선호하신다 라는 점만 알면 쉽게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혼인의 출생자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친족, 비친족, 비친족, 이모로 범인 도피죄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28번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지문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기간 혜택은 타인 고소에 영향이 없죠. 법조문 내용으로서 옳습니다. 리언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능력자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디귿지문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지 객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엄격한 증명 필요 없고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그 뒤 내용은 고소의 객관적 불가 원칙 내용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앞부분 내용이 틀렸으니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법 규정 없이 이론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 원칙은 적용되고 법 규정이 있어야 적용되는 주관적 불가 원칙은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죠. 따라서 이 지문의 내용은 객관적 불가 원칙 내용이므로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미엄,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발의 경우에는 법 규정이 없어서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를 했다면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언, 리얼 3개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참고인에 해당하죠. 따라서 참고인 진술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인정 정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제한이나 중단에 대한 불복 방법은 뭐였습니까? 준항구였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지문은 나사 풀린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필 아니고 나사 풀렸죠. 간인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나사 풀렸습니다. 위법적법, 위법, 증거능력 부정된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영상 녹화에 관한 법조문 내용이었습니다. 별도로 영상 녹화해서는 안 되죠. 서면 첨부로 족합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30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주 클래식한 법조문 내용으로서 옳은 것이고, 2번 지문은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신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 틀린 내용이죠. 3번 지문은 접반 법조문 내용으로서 옳습니다. 4번 우리 판례는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설사 속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죠. 31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기 아래 치과위생사라는 단어를 보니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함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경이 해야 할 일을 치과위생사 지가 다 해버린 그런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틀린 지문들은 전부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번 지문,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요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압수수색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 2번 지문 여기 키워드가 보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거 영장 재활용은 아니 되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지문 이미 제출물에 대해서는 사후영장 필요 불필요 했습니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32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지문 유관 무관 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무관, 위법,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 지문은 형사법의 표준시는 행위시라는 점을 알면 틀렸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디귿 지문은 갑이 피의자이니 갑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리얼 지문에 대해서는 정거은닉범, 본범 이 두 단어를 통해 제이 교수님 사건 떠올리고 그때 그 교수님한테 참여권 보장하지 않아도 적법했음을 떠올리시면 충분합니다. 참여권이 보장될 필요가 없었죠.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미음 지문에서는 형소법에서 특정이라는 말은 거의 구소로 통한다라는 점을 알면 옳다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리얼 정답 1번이 된 것입니다. 33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지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공통적인 객구이므로 그 공연성 판단 기준인 전파될 가능성 역시 객구 취급해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지문 정상관계 사실은 구속요건 요소 아니죠. 따라서 엄격한 증명 필요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고, 디귿 몰수 추징 대상 여부 추징액이 구속요건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엄격한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리얼 지문에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 보니까 어떤 용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위드 마크 공식이죠. 이거 객구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미음 지문 재심 청구 이유 유무 판단하는 절차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절차가 아니므로 엄격한 조사 방식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얼, 미음 3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체와 내용을 구별하면 쉽게 풀리는 내용들입니다. 1번 협박한 사건의 공판정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갑이 말하였다고 피해자 A가 증언한 경우 죽여버린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니까 이거는 내용 사건이 아니라 자체 사건으로 봅니다. 본래 증거에 해당하죠. 사법경찰관 P가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의자 각으로부터 들은 범행 내용 사건이네요. 따라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옳은 것이고 3번 내용은 처음에는 자체였으나 결국 나중에는 내용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4번 이 사안에서는 결국 이 진술이 문제가 된 것인데 살인사건에서는 이 진술 안의 내용, 살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니 내용 사건이 되어서 전문 증거가 되고 옳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갑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되니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진술은 자체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 뒷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35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문에서는 이거 보니까 위법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이고요. 니은 지문은 지문이 키워드이죠. 손, 지문 아닙니까? 손, 소프트하드, 소프트니까 적법, 증거 능력 인정 이렇게 우리 결론 내렸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이것 지문은 형사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행위시라는 것만 알면 옳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이런 후실인 연고 발랐다고 해서 치유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적인 내용이죠. 리얼 지문은 일종의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서 원샷 동킬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조사와 행정조사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므로 행정조사에서 요구되는 이런 절차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양염소이니까요. 그렇다면 옳은 것은 기억년 띠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지문에서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313조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판단할 수 없다, 있다 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36번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제는 사경이 아니므로 이 조서는 312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죠. 313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전부를 판단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옳습니다. 2번, 4번 지문은 형사조정 조서 사건이죠. 우리들에게는 길 잃은 어린 염소 사건으로 통합니다. 결국 검토해보니 이 형사조정 조서는 제313조의 양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제312조의 양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할 수도 없었고요.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두 지문 내용 모두 옳은 것입니다. 3번에서는 범죄 직무 아닌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이 보호관찰관은 사경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이러한 조서는 312조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 진술서, 진술기재서 취급을 해서 제31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우리 판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 전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결국 위 1번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37번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문에서 사경 나오고 치트키인 부인 나오는 것을 보니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안인자 사건으로 위법하죠. 그러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틀렸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지문에서 남동생이라는 단어를 보니 누나, 남동생 사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나가 남동생에게 보낸 이 문자 메시지 촬영한 사진은 진술서가 되고 따라서 313조가 적용이 되므로 313조 2항에 따라 진정성립 인정되고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면 증거로 할 수가 있죠.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영상 녹화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형소법상 딱 두 가지 용도로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틀린 내용입니다. 38번 증거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지문에서 완료된 뒤 취소 철회가 가능 딱 보니까 적절하지 않음을 즉시 알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옳은 지문 내용들은 우리가 100만 5번 이상 봐왔던 내용으로서 단골 레파토리이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지문 모텔 절도 사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에 침입했기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니은지문은 제가 강의했던 2026년 1월 선고 최신 판례 내용입니다. 누범, 굿배드, 배드,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죠. 실효가 의미 있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누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야죠.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 지문 역시 제가 강의했던 2026년 2월 선고 최신 판례 내용입니다. 법률 자문 서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내용이고요. 리얼 지문은 아주 클래식한 내용이네요. 불구속 상태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겠죠.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얼 3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탄핵 정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런 경우 있다고 했죠. 피고인이 제출했는데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성립 여부 조사하고 피고인 변호인 의견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면 하자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이런 전문 증거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3번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조사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증거 조사는 필요합니다. 틀렸고요. 4번 아무리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 대해서 이런 치트키를 사용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